안녕하세요. 살림한줄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저의 운동, 식단, 다이어트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유튜브 댓글이랑 인스타 댓글 달아주신 거 질문 제가 Q&A 한번 해보려고 준비했거든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어떤 분이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하고 물어보셨는데 저도 운동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못하기도 했고요. 제가 처음 운동한 게 21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수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수영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초등학교 때 수영을 잠깐 배우기도 했고 몸치인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태권도를 배워본 적도 없고 아무 운동을 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운동회 때 달리기를 맨날 꼴등하는, 도장도 한번 받아보지 못한 그런 친구였답니다. 운동은 내 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타입이었고요. 뭔가 운동을 한번 해보기는 하고 싶어서 수영을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내가 옛날에 배웠으니까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실패의 확률이 아주 낮은 운동을 하는 게 그 재미를 찾는 데 일조를 한 것 같고요. 저는 수영을 처음에 시작을 해서 점점 더 이제 레벨이 올라가서 이제 연수반까지 하게 됐는데, 연수반이 제일 높은 거예요. 연수반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제가 성취감이 너무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저는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수영을 그만뒀어요. 제가 운동을 할 시간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계속 운동을 쉬다가 제가 결혼을 하면서 퇴사를 했고, 그러다가 몸이 안 좋아져서 운동을 뭔가 하나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친구를 따라 크로스핏을 가게 됐어요. 처음에는 제가 생각하듯이 너무 재미가 없고 너무 힘들고 너무 근육이 아픈 거예요. 제가 갔다가 한 일주일은 변기에 앉을 때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앉았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정말 하기 싫다. 일단 돈을 냈으니까 가야겠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면 할수록 제가 몸에 근력이 생기고 뭔가 수행 능력이 더 좋아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같이 운동하시는 분들이랑 친해지면서 굉장히 재미가 있어졌던 것 같아요. 크로스핏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푸시업을 5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한 2개밖에 못했어요. 그러면 막 옆에 분들이 막 화이팅 화이팅 막 하나 더 개수를 세워주기도 하고 끝까지 지켜봐 주시거든요. 그게 처음에는 부담이 됐는데 나중에는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됐어요. 알고 보니까 저는 운동을 사람들과 같이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수영도 그렇고 크로스핏도 그렇고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운동 메이트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랑 운동하는 걸 즐기게 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어떤 성향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같이 하는 운동을 좋아한다. 그럼 같이 하는 운동을 찾으시면 되는 거고, 아니다, 나는 혼자 하는 운동을 좋아한다. 그러면 뭐 혼자 러닝을 해도 좋고요. 아니면 계단 오르기를 해도 좋고, 홈 트레이닝도 있고, 또는 PT도 있고요. 뭐 그런 류의 운동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딱히 운동을 센터에 가서 해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은 버리시고, 밤에 산책하는 것도 운동이에요. 그리고 아이들 놀이터에서 놀 때 줄넘기 하나 가지고 가셔서 줄넘기 하는 것도 운동이에요. 그러고 저는 운동을 하실 때 특히나 혼자 하시는 분들은 조그마한 목표를 설정을 하셔서 그거를 깨는 재미를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푸시업을 10개도 못한다. 5개만 할 수 있다. 그러면 평일에 한 번씩 꼭 연습을 하는 거예요. 푸시업을. 맨몸 푸시업. 그러면 내가 한 달 안에 내가 10개를 하겠어.
라고 설정을 하시면 한 달 안에 아마 10개가 가능하실 거예요. 매일 연습을 하신다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목표를 설정을 하셔서 조금 더 늘려나가면 이번에는 내가 푸시업을 정복을 했어. 그러면 우리 스쿼트를 한번 해볼까? 라고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몸의 근력을 잡아나가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홈트레이닝은 좋긴 하지만 내 몸에 있는 근육에 집중을 하기는 어려워요, 사실. 유산소 운동이랑 같이 결합된 운동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맨몸으로 할 수 있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추천합니다. 또 다른 팁이 있다면 저는 코 시국에 맞지 않는 방법일 수도 있는데 어떤 센터에 돈을 내고 등록을 하시는 것도 추천을 해요. 헬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내고 안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크로스핏은 가격이 다른 운동보다는 조금 세다 보니까 제가 한 번 안 나가면 얼마더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꼭 빠지지 않고 내가 가서 스트레칭을 하고 오더라도 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돈이 아까워서라도. 두 번째 질문. 아이들 식단과 어른 식단은 어떻게 하세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 음식, 그 다음에 저랑 남편 음식을 보통 따로 합니다. 따로 먹어요. 이유는 저희 아이들은 원래 조금 빨리 자기도 자고 중간에 제가 배가 고프면 중간에 뭘 간식 같은 걸 먹어요. 초코바를 먹는다던가 뭐 프로틴바 아니면 뭐 간식 몽쉘통통 제가 좋아하는 몽쉘통통을 먹는다던가. 사실 아이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면 어떠신가요? 막 평화로운가요? 저희 아이들은 워낙 에너지가 많고 이렇게 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컨트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딱 한 자리에 앉아서 먹는 연습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봐봐, 안 자른 거야. 응. 봐봐. 하나 보세요. 응. 천천히 먹어. 그것도 쌈을 싸? 응. 으흠. 근데 안 잘랐어. 안 자른 것도 그렇게 먹어도 될까? 응. 너무 크지 않을까? 아니야. 밥을 넣던지 민서야 떡을 넣던지 하나만 넣지? 괜찮아. 너무 크면 어떡해. 괜찮아. 천천히 먹어. 그럼 꼭꼭 씹어 먹어. 알았어. 동그랗게. 시하자. 와우. 언니 자리에서 수염 어떡해. 쉬었어요? 지우리 뭐 했다고요? 시하자. 쉬었다. 응. 알았어. 제가 빨리 이 상황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급하게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밥을 굉장히 빨리 먹는 사람이거든요. 평소에 한 5분 만에 밥을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밥을 빨리 먹는 습관이 굉장히 몸에 안 좋다고 해서 천천히 먹으려고 하는데 아이들이랑 같이 먹으면 이게 천천히 먹는 게 참 안 되더라고요. 꼭꼭 씹어 먹는 게 안 돼요. 마음이 급해서. 그래서 아이들 먼저 먹이고 씻기고 재운 후에 저만의 이제 만찬을 즐깁니다. 남편이랑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 10번에 한 8번은 따로 먹는 것 같아요. 같이 먹을 때도 있지만 보통 따로 먹습니다. 메뉴가 겹치는 경우에는 굳이 따로 먹지는 않아요. 저는 허겁지겁 무의식적으로 먹는 게 가장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먹는 경우에는 이게 뇌가 정상적인 식사라고 생각을 하지를 못해서 제가 그걸 먹고 나서는 나중에 꼭 또 밥이 먹고 싶더라고요. 배가 고프다거나 야식이 땡긴다거나 뭔가 뭘 먹은 것 같지 않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애들 재워놓고 예쁘게 차려놓고 먹는 그런 습관을 들였어요. 그래서 저는 2,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항상 저녁에 저를 위한 만찬을 차려놓고 사진을 찍는 그런 루틴을 제 생활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인스타를 시작한 것도 그런 식으로 시작했어요. 내 음식을 찍어서 올려야겠다. 그래서
애기 엄마들도 이렇게 차려서 먹을 수 있구나, 이런 걸 약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애기들 키우는 엄마들은 그렇게 제대로 차려놓고 먹는 경우가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8시에 먹을 때도 있고 9시에 먹을 때도 있고 10시에 먹을 때도 있어요. 이 거의 야식과 식사의 중간인 것 같은데 저는 만족해요. 사실 좋은 식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아이들과 같이 먹는 게 좋다고 하는데 저는 아이들과 같이 먹는 것도 좋지만 저를 위해서는 따로 먹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섞어서 같이 먹기도 하고 따로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예쁘게 차려서 먹느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예쁜 걸 좋아하기도 하고 뭔가 잘 차려서 먹으면 대접받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눈으로 한번 먹고 입으로 한번 먹으면 충족감이 조금 더 지속이 조금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허겁지겁 막 아무 때나 막 밀어 넣는 게 아니라 나는 오늘 이 한 끼를 제대로 먹겠어라고 생각을 하고 천천히 음미를 하면서 먹으면 포만감도 더 오래 가고 내가 제대로 된 식사를 했구나 라고 뇌가 인지를 해서 그렇게까지 막 허기지거나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대신 중간에 간식을 꼭 먹어주셔야 됩니다. 배고픈데 그때까지 기다리면 또 폭식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은 센터에 가서 하는 운동이 있고 집에서 하는 홈트레이닝이 있겠죠. 그래서 뭐 센터에 가서 하는 운동은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센터들이 1일 체험권 이런 게 있어서 1일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유튜브나 인스타에 이렇게 검색만 해보시면 어떤 운동들이 있는지 잘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찾아보시고 본인이 하고 싶으신 운동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홈트레이닝을 추천해드릴까 해요. 영상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런 유튜버들이 좀 있어서 한번 추려봤습니다. 저는 초보, 그 다음에 중급 고급, 그 다음에 운동 말고 뭐 다른 컨텐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초보분들은 자기 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시고 그 다음에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하실 만한 그런 채널을 꼽아봤어요. 일단 초보분들은 기본기에 충실하게 변칙적이지도 않고 속도도 적당한 그런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자세가 불안정한 초보의 경우에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레벨에 맞춰서 좀 쉬어가거나 끊어가거나 아니면 속도를 좀 느리게 조정을 해서 하시는 게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추천 컨텐츠는 땅끄 부부입니다. 땅끄 부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유명하신 유튜버 분들이죠. 저도 둘째 낳고 센터 가기 전에 그 동네 친구들이랑 같이 제가 운동을 했었는데 그때 제일 많이 봤던 영상이 땅끄 부부였어요. 근데 땅끄 부부 분들은 기본기에 아주 충실하고 그 다음에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 남편분이랑 아내분이랑 레벨을 조금 다르게 설정을 해주셔서 더 낮은 레벨의 분들이 따라 하시기도 좋게끔 그렇게 영상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영상은 빅시스입니다. 이분 영상은 제가 저희 인친님들이 많이 보고 따라 하셔서 알게 되었는데요. 이분 몸매가 굉장히 예쁘세요. 한국 분인데 그리고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운동하는 속도가. 그래서 초보분들도 많이 따라하기 편한 그런 운동들이 굉장히 많고, 이분 장점이 워밍업을 먼저 한 다음에 본 운동을 들어가는 루틴을 한 영상에 담아주셔서 따로 루틴을 짜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붙인다고 하면 한 2영상 정도 붙여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빅시스 영상도 추천합니다.
세 번째는 삐약스핏이에요. 삐약스핏은 제가 땅크 부부님 영상이랑 같이 둘째 낳고 나서 동네 친구들이랑 살 뺀다고 했을 때 많이 따라 했던 영상인데, 이 채널은 굉장히 재미있어요. 옷도 굉장히 재미있게 입으시고 동작도 운동 동작인데도 춤같이 이렇게 굉장히 빠른 그런 템포의 운동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육아 스트레스를 좀 털어내고 싶다. 내가 운동을 하고는 싶은데 운동이 아닌 춤 같은 걸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삐약스핏 추천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재밌어요. 다음은 중급, 고급 분들을 위한 영상을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중급, 고급 분들의 경우에는 몸에 어느 정도 근력이 있고 운동 스케일 조정이 스스로 가능하신 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몸의 자극점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플랭크를 하면 내가 코어를 여기를 쪼아줘야지, 다리를 이렇게 해야지, 어느 정도 웨이트도 가능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설정을 했는데, 홈트레이닝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워밍업을 꼭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외국 유튜버들의 경우에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그냥 곧바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확인을 하신 후에 이거는 조금 워밍업을 해야 될 운동이다 하시면 워밍업을 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유튜버분은 레베카 루이지입니다. 이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마일리 사이러스 하체 운동으로 굉장히 유명한 스타 트레이너인데, 이분이 전문 트레이너시다 보니까 굉장히 기본기가 탄탄하고, 그 다음에 영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단점은 이 영상 안에서 나에게 맞는 운동을 찾기가 조금 어렵다, 귀찮다 라는 단점이 있지만, 대신 매일매일 다른 운동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게 좀 지겨우면 언제든지 다른 영상으로 바꿔서 똑같은 부위 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스케일 조정도 되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같고 다양하게 재밌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언니는 계속 막 no rest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쉬지 말라고 막 휘몰아쳐요. 그래서 정말 쉬고 싶은데 포기하고 싶을 때 계속 언니가 할 수 있어, 이걸 참아야지 살이 빠져 라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 제가 중도에 포기하고 싶을 때 저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영상인 것 같아서 저는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클로이팅입니다. 클로이팅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 추천 영상에 올라오는 그런 후기 영상들을 보고 혹해서 따라 했었는데, 이분은 챌린지가 따로 있어요. 뭐 슈레드 챌린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ABS 챌린지도 있고, 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유명해진 분이어서 저도 따라 해봤는데 효과는 좋아요. 근데 단점은 초급자 분이나 중급자 분들 중에서도 손목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 그 다음에 코어가 많이 힘이 없으신 분들은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이분은 이렇게 엎드려서 하는 운동이 많고 변칙적인 운동이 많아요. 트위스트 동작이 굉장히 많고 이렇게 엎드려서 다리를 들거나 비틀거나 이런 운동이 많아서 어깨를 견착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팔이 이렇게 곧바로 펴지질 않는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손목에 무리가 갈 수도 있어요. 허리도 다칠 수도 있고요. 저도 실제로 얼마 전에 제 인친인 레이나님이랑 클로이팅 챌린지를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중간에 중도 포기를 한 이유가 손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저는 운동을 그래도 조금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렇게 리드미컬한 동작이 많고 저는 몸치예요. 이렇게 박치기도 하고 이렇게 변칙적인 운동을 하면 제가 몸이 자꾸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손목이 좀 무리가 가는 것 같아서 저는 중도에 포기를 했는데, 만약에 하시다가 내가 손목에 무리가 간다 아니면 또는 허리에 무리가 간다 하시는 분들은 중도에 포기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다른 좋은 동영상이 많은데 손목까지 아파가면서 유지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억지로.
육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손목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아지거든요. 아기를 낳고 나면 관절 같은 데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히브뜨님. 제가 중고급에서 처음으로 국내 유튜버 분을 소개를 하는 것 같은데, 이분은 요새 마일리 사이러스 하체 운동이나 클로이팅 운동 이런 걸 자기식으로 풀어내서 이렇게 자세나 아니면 자극점 같은 거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그런 영상을 찍으셨더라고요. 저는 그 영상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레베카 루이즈 원본 영상이나 아니면 클로이팅의 원본 영상보다 히브뜨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영상들이 부상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을 자세히 꼼꼼하게 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영상을 보고 따라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굉장히 좋은 컨텐츠를 많이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러고 이분은 원래 필라테스 선생님이신 만큼 스트레칭 영상이나 아니면 저 슬로우 버피 따라 해봤는데 슬로우 버피도 굉장히 좋아요. 200개 하기. 저도 해봤는데 굉장히 땀이 많이 나고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굉장히 뿌듯해요. 슬로우 버피가 온몸 전신 운동이라 칼로리 소모에도 좋고 근력 운동에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 추천하고요. 식단에 관한 영상도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식단을 안 하신다고 하는데 안 하시는 이유와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요요 없이 유지를 하는지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얘기를 하시는 그런 영상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도 굉장히 좋았어요. 도움이 많이 됐고요. 다른 컨텐츠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도움이 됐던 유튜버 분들이나 컨텐츠들을 제가 추천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JJ 살롱드핏입니다.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트레이너 분인데 선이 굉장히 예쁘세요. 허리 들어갈 때 들어가고 엉덩이 나올 때 나오고 그 여성스러운 그런 곡선을 강조하는 그런 몸을 갖고 계시고 그런 운동을 지향하시는 분인데 이분 영상 중에 제가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게 거식증, 폭식증, 체중 강박, 올바른 식단에 관한 그런 영상들이 있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아, 내가 식단을 너무 타이트하게 조정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인지하게 됐고 그래서 건강한 식단을 유지를 해야겠구나. 요요 없이 나는 살을 빼겠다 라는 목표 설정을 할 수 있게 해준 그런 유튜버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체중 강박이 있다거나 아니면 나는 식단 조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식단 체크 같은 것도 해주는 영상을 찍으시는데 저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운동 영상도 좋지만 이분 식단 영상 굉장히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블로거 김사가 님입니다. 인플루언서시기 때문에 아마 다들 이름을 한번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원래 블로거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저는 이분 해독 주스 마시고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할 때 변비 많이 오잖아요. 근데 이거 해독 주스 아침마다 갈아 마시면 그 변비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딱히 약을 넣거나 그런 게 아니어서 애들이랑 같이 먹을 수 있어서 아이들 이유식 대용으로 먹이기도 했고 아침에 식사 대용으로 같이 먹기도 했었어요. 요거트를 같이 넣어서 먹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이분 굉장히 추천드려요. 딸 둘을 키우시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먹을 수 있는 식단을 굉장히 많이 올리셨고 레시피 같은 것도 자세히 잘 나눠주셔서 저는 그거 되게 참고해서 많이 먹었었거든요. 근데 또 굉장히 맛도 좋아요. 심지어는 요리를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맛있고 건강한 식단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은 다이어터입니다. 웹툰. 웹툰인데 저는 책을 샀어요. 책을 3권 다 샀어요. 근데 이 책이 왜 좋냐면 이분 작가님들이 부부신데
이 작가님들이 굉장한 헬스 매니아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상식도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주인공이 이렇게 뚱뚱한 친구예요. 이렇게 뚱뚱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어떻게 살을 빼는지, 그런 고군분투기, 특히나 운동을 싫어하고 안 하는 친구, 그런 친구의 이야기를 담은 내용이라서 저는 굉장히 공감하면서 봤어요. 그리고 뭐 식단, 운동, 그 다음에 어떤 멘탈 관리, 이런 것까지 나와 있고, 이 책은 내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내 몸 안에 일어나는 그런 변화들, 지방, 근육, 그 다음에 뭐 단백질, 탄수화물, 뭐 그런 걸 마을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알기 쉽게 설명을 잘 해서 내가 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걸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를 시작을 해야 될 때 유지어터지만 그래도 가끔씩 다이어트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다이어터 이 책을 항상 봅니다. 그러고 조금 입이 터져서 좀 해이해졌다 싶을 때 이 책을 읽어요. 굉장히 건강한 다이어트에 대한 지식들이 나와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내 잘못된 식습관이나 다이어트에 대한 상식이나 그런 걸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드려요. 굉장히 귀여워요. 그리고 저번 시간 이후로 다이어트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나요? 내가 하고 싶은 다이어트는 어떤 건지, 내가 하고 싶은 운동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내가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식단은 어떤 건지 한번 고민을 해보셨나요? 체중 감박이 있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도 체중 감박이 아예 없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제가 정해놓은 리밋이 있는데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조금 더 조정을 하고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유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빠졌네 정도로 생각하지, 막 빠졌다고 해서 막 엄청 좋아하고, 좋아는 하죠. 좋아는 하는데 막 그거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는 않아요. 숫자가 뭐 하나, 두 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는 그냥 수분이 많아서 찔 수도 있는 거고, 수분이 없어서 빠진 걸 수도 있고, 화장실을 갔다고 빠진 걸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바라는 점은 운동을 꼭 시간 내서 내가 마음을 먹어야지 해서 하는 운동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그냥 틈틈이 내가 커피 마시듯이 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이 잡히시길 바랍니다. 마무리가 안 되네요. 어쩌지? 다음 영상은 뭘 찍을지 모르겠어요. 식단에 관한 영상을 찍을지 아니면 운동에 관한 영상을 찍을지 일단 그거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빠이.